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입니다. 저는 김준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선혜입니다.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셨습니까? 저는 전반전만 봤습니다. 네, 저랑 아침에, 똑같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날 걱정에. 근데 맞아요. 근데 전반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엄청 잘하는 거 맞죠? 저는 진짜 놀랬습니다. 예. 그렇죠. 너무나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네, 진짜 우리 네, 대표팀 출발이 좋은 것 네, 같아서. 너무 잘해요. 네, 정말. 그래서 기쁘다. 제가 걱정입니다. 이거 보긴 봐야 되는데 아침 방송.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네. 그리고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축구도 보시고 또 이렇게 일어났을 근데 어제 시장은 네. 안 보셨을 테니까 맞아요. 어제 시장이 없어서. 근데 퓨처스는 하니까요. 어제 네. 뭐 다 보셨겠지만 퓨처스는 많이 안 움직이고요. 한 S&P 기준으로 0.25%, 나스닥 기준으로 0.45% 정도 좀 올랐고, 주된 거는 뭐 딴 건 별로 없는데 그 페드 의사록에 네. 대한 해석이 계속 좋은 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외환 쪽에서도 좀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105 밑으로 가서 106 밑으로 가서 105.80, 그리고 달러엔드 140 밑으로 와서 138.50, 그리고 원 달러도 1,428원에 끝났는데 네. 한 3, 4원 정도는 더 빠져 있는 뭐 시장이 약간 좀 완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휴장인데 FOMC 의사록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좀 네.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고 또 다음 날 같은 경우도 조기 폐장이기 네. 때문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와 얘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1시간 동안 네, 시간도 네. 그래서 오늘 많이 해서 우리 네. 신승우 대표도 조금 금년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그다음에 정광우 대표도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뭐 저희도 스페셜로 그렇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 먼저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어제 시장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조금 긴 얘기 하는데 그 S&P 대비해서 미국 주식들의 섹터별 금년 퍼포먼스가 어떤지 그거 네네, 준비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S&P 지수를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평가를 공정하게 되는데, 네. 시장 대비 올랐다 내렸다를 평가하고 싶을 때, 그냥 S&P 지수를 가지고 평가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S&P 지수는 이게 시총 비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총이 큰 회사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극단적으로 해서 애플이 99%가 됐다고 치면 S&P에 네. 그럼 시장 대비는 사실 애플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네. 다른 종목들 입장에서도 사실 애플 대비 빠지고 한 거지 시장과는 또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이제 시총 비례로 해가지고 이제 지수를 구성한 게 아니라 그냥 이퀄 웨이트로, 그러니까 완전히 n분의 1로 이제 지수를 구성한 그런 이제 지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 네. 근데 사실 이 두 지수의 경우 당연히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꽤 차이가 크게 나는데 네. 이 지수 같은 경우에 S&P가 좀 더 잘 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S&P랑 S&P 이퀄 웨이트가 두 개가 있으면은 네. 그러면서 S&P가 더 잘 간다고 하면은 S&P는 이제 좀 아무래도 대형주가 대형주. 좀 더 랠리를 한다고 예, 보시면 예. 되고요. 그다음에 S&P가 좀 더 못 갔다, 이제 언더퍼폼했다 하면은 대형주가 좀 더 못 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year to date로 네. S&P는 마이너스 16.3% 정도 되고요. 16.3. 네, 그다음에 네. 이제 S&P 이퀄 레이트는 마이너스 한 9%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시총이 큰 것들이 더 많이 빠졌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 이번 여기서 S&P만 보겠지만 네. 이제 제가 중간중간 러셀이나 이제 그냥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오히려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간 특정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시클리컬에 맞아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올해 약간 복귀를 한번 할 때가 이제 슬슬 됐으니까요. 아, 예, 네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일단 맨 처음에 이제 그 기본 머터리얼부터 보시면은 네. 일단 스페셜리티 케미컬스에서 이제 화학 쪽이 일반적으로 이제 유가 오르는 거랑 독일 쪽 가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독일 쪽 이제 유가 오르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독일 쪽 가뭄은 어떤 영향이냐면은 독일 쪽 잠깐만요. 저 색깔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아, 네, 색깔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인데, 색깔이 예, 이제 예. 빨간색으로 가면은 마이너스고요. 네. 빨간, 완전 빨간 마이너스. 완전 빨간색이 이제 예. 마이너스 30%까지가 이제 마이너스 예, 30 예. 찍혀 있고 예. 완전 파란색이 이제 플러스 50%가 이제 완전 파란색입니다. 아, 예. 네. 아, 저 오른쪽에 있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거 year to date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저게 항상
우리 국내 주식하고 반대여가지고 그렇죠. 네네네. 맨날 헷갈려요. 네.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네. 일단 미국에 맞게 그려왔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스페셜리 케미컬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번에는 그래서 독일 쪽에서 원래 그 밸류체인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네. 라인강이 말라붙으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라인강 말라붙으면서 이제 해운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네. 수운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거 영향이랑 유가가 오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모습을 갔는데 네. 유독 잘 간 군계 일학이 이제 ALB라고 있죠. 네. 이 회사는 이제 리튬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리튬이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IRA랑 전기차 같은 거 이제 네. 이제 좀 같이 엮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 회사와 이제 잘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케미컬이나 빌드 메터리얼도 전반적으로 좀 되게 못 갔지만 이제 올해 사실 제가 볼 때 승리주 중에 하나는 농업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농업 관련해서 아그리컬처럴 인풋 이거는 보통 비료나 아니면 예. 이제 농업에 필요한 그런 이제 화학 제품들 예. 그래서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올해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신 모자이크 같은 경우나 CF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올해 좀 특장점 아니라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주식이 많이 빠지는 해에는 아무래도 세이프 헤이븐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금 관련된 주식이나 금강 종목들이 좀 더 잘 퍼포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보통 맞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직관적으로는. 이번 해에는 저 NEM은 이제 광산 주식이거든요. 네. 네, 광산 주식도 잘 못 금강 주식도 잘 못 갔고. NEM 제일 밑에 있는 네네, 거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금강 주식도 잘 가지 못했을 뿐더러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GLD나 WGLD 같은 이제 금 현물 ETF들이 있는데요. 네. 네, 사실상 그냥 금 시세인 거죠. 근데 금 시세도 이번에는 생각보다 잘 가지 못하는 좀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모든 자산이 다 빠지면서 금까지 같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일단 나이브하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안전자산 쪽으로 위험자산이 좀 안 좋으면 가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네. 좀 같이 안 좋아서 금강까지도 좀 안 좋았다.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네. 이제 주식이 빠지면은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리테일 쪽인데요. 네. 일단 아마존이 이제 인터넷 리테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먹고 있고. 네. 예, 우선 크게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인터넷 리테일이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자동차.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스토랑, 가구. 네. 밑에가 가구고, 네, 밑에가 가구 쪽이고. 레스토랑 네. 있고, 그다음에 스페셜리티 미테일은 이제 오레일리 같은 경우 이제 또 출판사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소매품들을 다 저쪽 섹터에다가 묶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신발은 그냥 나이키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발이랑 박스는 그냥 시총이죠. 네 박스 크기 예. 시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 계산할 때 이퀄레이트로 하니까 안 하지만 보일 때만 지금 그래도 큰 회사를 박스를 크게 그려주신 거죠? 네, 이거 그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 YTD로 이제 20% 오른 주식이 있는데 네. 근데 시장에 의해서 뭐 5% 올랐다. 그러니까 S&P 이퀄 레이트가 5%가 올랐다 하면 네. 여기는 15%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네, 왜냐면 이게 이렇게 그린 이유가 사실 그렇게 안 그리면 대부분의 주식이 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이 그렇겠죠. 다 마이너스라서 올해는 예, 예.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시장 대비 잘 간 주식을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S&P 이퀄레이트 대비 얼마나 올랐나 네, 맞습니다. 또는 내렸나를 네네네.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 여행 관련된 서비스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관련된 서비스들 이렇게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좀 시총 작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인터넷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다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는데요. 네. 사실 여기 아마존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아래 굉장히 쬐끈하게 이제 이베이랑 엣지도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같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인터넷 리테일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워낙 잘 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언더퍼폼하지 맞았다. 않았을까? 네. 네. 물론 이제 아마존은 물론 AWS 꺾인 것도 굉장히 큽니다만 그 자체 매출 자체도 이제 많이 꺾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올해 같은 게 중고차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 자동차 자체에 이제 그 공급망 이슈가 생기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게 또 인플레이션에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그것도 영향을 인플레이션에 줬고요. 굉장히 큰 영향을 네. 줬다고 생각이 되고 네. 물론 이 테슬라는 그거랑 또 따로 봐야겠습니다만 네. 제가 포드랑 GM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는 물론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것,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테슬라 역대급으로 전고점 대비 낙폭이 굉장히 큰 지금 시점인데요. 네, 많이 빠졌죠. 네네네. 400달러가 183달러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역사상 보통 이 정도면은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MDD를 보면은 예. 보통 60% 초반대 정도가 이제 그냥 그 시점에 보통 맥시멈 MDD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테슬라 역사상 네. 가장 큰 MDD에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긴 됩니다. 예.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오너 리스크 플러스 트위터 산게 맞느냐 이런 네, 등등 네. 이제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홈 인프루먼트, 그러니까 이제 그 가구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이 워낙 코로나 때 너무 잘 갔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집에 오래 있으니까 내가 많이 보는 가구들 네. 쓰는 의자들 이런 거 좀 편하게 바꾸자 하는 이제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못 갔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맥도날드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MCD가 맥도날드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좀 잡혀가는 추세인데, 근데 원래 그러니까 CPI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PPI는 좀 많이 꺾이는 추세들이 보통 나타납니다. 왜냐면 예. PPI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원가는 내려가는데 물건 가격은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익 스프레드는 좀 더 늘어나는 이제 성향을 네. 보이는데요. 네. 이쪽이 식량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나쁘지 않게 맞습니다. 이제 네. YTD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네요. 네. 예.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레스토랑이라기보다 이제 커피 그냥 원자재 수급 이슈로 그냥 보시는 게 맞고, CMG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제 이거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포지션이 엽기 떡볶이 포지션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백희 ETF라는 이제 백인 네.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들 모아놓은 약간 밈 같은 ETF가 있는데요. 아,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이제 약간 그 레스토랑 관련 네. 회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보통 경기가 좋으면은 굉장히 잘 가는데요. 네. 안 좋아도 좀 덜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푸드웨어 앤 액세서리스 나이키는 이번에 뭐 잘 퍼포먼하지 못했고, 트래블 서비스는 아직까지 좀 리오프닝이다 말은 하는데 네. 기대치를 생각보다는 이제 상회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그러게요. 것 속도가 같습니다.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이제 그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메이저한 크루즈 회사가 3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그 3개에 다 이제 그 큰 회사들에서 큰 회사들에서 이제 다 좀 많이 지분을 더 사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물론 왔다 갔다 요동은 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리오프닝이라 말은 하지만 의외로 다 못 가는 거는 사람들이 침체 때문에 이거 걱정돼가지고 안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예, 정확한 이유는 이제 지금으로서 파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네. 그렇게 추측이 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가면은 네. 이 섹터는 리츠 쪽인데요. 아, 여기는 뭐 네, 사실 빨간색이. 이런 섹터가 좀 네. 많습니다. 사실. 아, 네. 이 예. 부동산이네요. 네, 부동산 쪽입니다. 부동산인데 네네네. 부동산 스페셜티. 네, 이쪽은 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츠가 이제 뭐 사무실이나 이제 거주구역이나 이런 쪽인데 그런 쪽 말고 해서 A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신탑 그 ETF거든요. 아, 통신탑 예. 리츠 ETF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거의 다 잘 못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잘 간 곳이 이쪽입니다. 그 VICI.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이게 이제 오피스인가요? 오피스가 이거는 카지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카지노 스톡은 못 갔는데 카지노 리츠는 잘 갔습니다. 아, 네, 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게 제 생각에 어떤 네. 느낌을 받아들여지냐면은 네. 이제 카지노가 다 이제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네. 이제 월세도 올리고 리츠도 올라갔는데 아. 생각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왔던 이유가 예, 예. 이제 도박장도 온라인을 많이 옮겨갔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 시절에 라이센스를 아예 그냥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이제 브랜드 카지노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 카지노에서 라이센스를 팔아가지고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는 식의 리테일 형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에 드러난 형태는 아니고요. 네. 예, 다 비상장 회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을 하되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딜러들은 실제로 가서 뭔가 주사위를 던지고 딜링은 네.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진짜 실시간 중계를 해가지고 하는 식의 온라인 도박장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것들이 사실 해보면 편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일단 저는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너 개발할래 해가지고 예, 이게 예, 해서 좀 예. 들었는데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나고도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약간 이게 전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냐면은
배달이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배달 매출이 다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생각보다 오히려 배달 시장은 조금 더 증가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게 한번 써보니까 편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쓰게 되는. 습관이 되면 네네네네. 쉽게 또 옮겨.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솔직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 리츠는 잘 갔는데 네. 주식들은 생각보다 잘 못 갔던 경향이 좀 보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카지노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못 갔던 이유는 이제 ETF 중에서 배드란 ETF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네. 티커가 BAD예요. 네. 그래서 나쁜 것들만 모아놓은 ETF인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담배, 그다음에 마리화나, 카지노 이런 애들만 모아놓은 약간 ETF인데 몸에 나쁜 거. 네, 몸에 나쁘고 네. 약간 일반적으로 네. 좋지 못, 예, 모범적으로 예. 여기지 예, 못하는 예. 불건전한 주식들을 모아놓은 이제 회사인데요. 네. 근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생각보다 그 회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실적은 나쁜 건 아닌데, 네. 근데 주가는 그에 비해서 멀티플을 많이 받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의 이유는 이제 큰 기관들, 큰 손들이 ESG 정책들 때문에 이런 네. 회사들을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담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마초 관련 주식들일 텐데요. 틸레이를 포함한. 네. 그런 주식들이 실적이 물론 이제 잘 나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거에 비해서도 더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이런 큰 기관들에서 담기가 외부 정책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코로나의 그 카지노 리츠랑 카지노 주식이랑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그렇네요. 좀 보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있는 HST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호텔 리츠거든요. 네. 그래서 호텔은 전 섹터에서 보셨듯이 여행이나 호텔 쪽 주식이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회복이 되지 네. 못했는데 이제 여기는 원가부터 먼저 오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호텔,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네네네. 데들이 그 리츠가 먼저 오르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그래서 리오프닝 기대하신 분들은 이중고를 어떻게 보면 맞고 있는 꼴이겠죠. 생각보다 매출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원가는 생각보다 좀 오르는 꼴이니까. 네. 그렇네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여기에는 제가 이제 여기에는 좀 영세한 회사들에서 나와 있지 않기는 하지만 네. 또 광고 관련 리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광고 관련 리츠들은 지금 연말 대목 플러스 생각보다 올해 오프라인 광고 시장이 그렇게 많이 꺼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모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광고 시장은 다 온라인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요즘.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생각보다 오프라인 광고도 의외로 좀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네. 이제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이제 고객에 딱 타겟을 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내가 이제 진짜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전 국민이 다 일단 내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브랜딩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광고가 꽤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뭐 경부고속도로 가는 곳에다가 이제 큰 광고판을 달아놓는다거나 아니면 뉴욕에 말한 타임스퀘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광고라 볼 수가 있는데요. 5개. 네네. 네. 근데 그런 거에다가 광고하는 것은 특정 상품을 물론 광고하는 것일 수도 네. 있지만 이제 마켓 세그멘트를 잡아가지고 특정 고객한테 광고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 브랜드가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브랜딩 광고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고요. 일반적으로 슈퍼볼 광고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는데 오프라인 광고는 타겟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그런 광고가 좀 많이 선행을 하는데요. 이런 광고가 원래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고객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광고가 가성비가 보통 일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광고들이 한동안은 잘 갔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광고들이 좀 약간 효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효율이 많이 빠져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네이버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 네. 클릭을 할 때마다 과금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프랜차이즈 창업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한 번 하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 과금이 됩니다. 네. 근데 그 클릭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제 고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런 것들이 다 2,000원, 3,000원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다 이제 파워링크에서 경쟁이 올라가니까 바로 2, 3만 원까지 올라온 건데요.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지하철 관광이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 지하철 광고를 하면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듭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네. 네, 한 칸에 이렇게 네, 쓰는 한 거예요? 칸에 이렇게 네, 하는 게.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광고 관련된 리츠, 오프라인 리츠는 좀 덜 빠지고 오히려 좀 더 잘 가고 네. 온라인 광고 시장은 조금 더 많이 죽고 이런 양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올해 좀 트렌드다. 네, 약간 광고 시장 전체 제가 볼 때는 좀 트렌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광고 시장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이쪽 업계 쪽에서 반강직을 일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왜냐면 이게 사실 꼭 S&P 500에 있는 주식만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네, 드리려고 예, 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지금 네, 띄워주신 자료는요? 네, 이쪽은 네. 이제 인터넷 관련된 이제 인터넷이나 통신 관련된 이제 네. 쪽인데 뭐 잘 드디어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알던 거 다 나오네요. 네, 많이 알던 게 보통 다 나오는데 이제 올해 가장 안 좋은 주식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구글이랑 그러니까 GOG랑 GOGL은 어떤 게 다른 거냐면요. 네. 하나가 우선주고 하나가 그냥 네. 유결권을 가진 주식입니다. 네. 둘 다 구글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메타가 원래는 이거보다는 좀 더 시총 비중이 컸었는데요. 네.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네네. 확 줄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디즈니나 넷플릭스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네. 올해는 사실 되게 언더퍼폼을 많이 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장이 바뀌면서 또 애프터장에서 꽤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즈니 좋은 시절을 이끌었던 사장이 다시 네, 맞습니다. 복귀를 하면서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기대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디즈니가 워낙 많은 IP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특정 영화의 부침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사실 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사할 타자가 타석에 서가지고 한 서너 번 못 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10번을 내리 못 치면은 좀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아, 저게 사할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2할 타자였던 게 네,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멀티플이 많이 빠지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타워즈 같은 IP를 여기서 다 들고 있다든지 그래서 정말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의 IP는 거의 다 들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아, 디즈니가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저 그래프에서 저 파란 저 그래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파란 그래프. 예, 파란 것만 좀 누구누구가 상대적으로 괜찮았나요? 아, 예, 티머스가 좀 파랬는데요. 티머스, 네. 예. 티머스랑 그다음에 T도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AT&T니까 아무래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상보다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분사하는 이슈도 있으면서 또 이제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네. 또 세금 이슈를 또 불러일으킨 예. 매듭이 주식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ATVI가 이제 블리자드입니다. 네. 이번에 그 인수합병이 돼가지고 사실 가격이 오른 것인데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 인수가보다 지금 30% 정도 낮은 상태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켓에서 인수합병에 대해서 리스크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는 이게 지금 인수합병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보통은 그 인수가에 주가가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기 마련인데 네. 이게 원래는 15% 정도의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이게 30%까지 스프레드가 벌어진 거는 최근에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한국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난 느낌이 좀 있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다국적 법인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랑 블리자드랑 이제 영국이랑 이제 EU랑 그다음에 보통 메이저 마켓이 이제 남미랑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아시아 쪽 이런 쪽 해가지고 다 이제 인수합병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네. 영국 쪽에서는 일단 한번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래는 다른 회사들이 그러니까 원래 15%가 유지될 때는 다른 회사들은 다 그냥 뭐 그건 소니만 좀 문제지 우리는 네. 사실 뭐 문제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 반독점법에 걸린다고는 하지만 그냥 원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콜 오브 듀티라는 이제 총 쏘는 게임 라인업인데요. 네. 그 라인업이 FPS가 솔직히 콜 오브 듀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약간 알터네티브 대안이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식으로 보통 말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구글이 돌아섰습니다. 아, 구글이 돌아서니 이제 모바일 게임 배포 때문에 돌아섰는데요. 그래서 구글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걸 반대하는 추세로 돌아서 가지고 그 때문에 또 15%를 또 급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 섹터들은 저기 지금 색깔별로 해주고 계시니까 네네네. 사실 색깔이 다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큰 차이 없이 골고루 빠졌다. 네. 네, 이 섹터는 일반적으로 이번에 가장 약간 피해를 많이 본 섹터라고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유틸리티 섹터인데요. 이 네. 부분은 유틸리티 조금 섹터는 요약해서 유틸리티 내주세요. 섹터는 네. 전반적으로 좀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유틸리티 섹터는 근데 뭐 원래 인플레이션 파이팅 주식이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시기도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무난하게 잘 넘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섹터의 가장 승자는 이제 시즈라는 주식인데 네. 이쪽은 신재생 쪽 유틸리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쪽 이제 ESG랑 인바이러먼트 관련된 네. 이제 테마를 타고 이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네네. 금년은 역시 미국도 유틸리티 쪽이
네. 그래도 제일 이것도 전체적인 색깔도 조금 더 지금 보라색 쪽 됐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네. 보라색이면 대충 한 20% 정도 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한 29% 정도 오른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네. 네. 아무래도 뭐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네, 종목들도 맞습니다. 대거 네. 좀 포함이 네.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네. 좀 못 갔던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좀 저희가 한눈에 섹터를 볼수 몇 개 본 있었어요. 거죠? 6개 본 건가요? 네. 네네, 6개 네. 정도 보신 것 같고 이제 네. 다른 섹터들은 좀 마이너하기는 한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 너무나도 빨리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못 따라간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한눈에 예, 네, 알수 있었어요. 섹터별로 관심이 있었던 우리 시청자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따라오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